안녕하세요. 원예 확률 통계 이원우입니다. 표본 평균들이 분포화 추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애당초 계획은 3개 정도로 하면 3번 하면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통계학의 흐름에 대해서 표본서부터 확률 변수로 표현된 표본으로부터 통계량을 얻고 그것들의 분포, 중심극한 정리를 이용을 해서 정규 분포로 근사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다른 표본 비율에 대한 이야기도 설명을 했습니다. 표본 비율도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근사시켜서 어떻게 확률을 구하는가 하는 문제까지 다뤘고요. 추정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고, 오늘은 이제 구간 추정, 신뢰 구간 추정을 설명할 겁니다. 그럴 때 이때 신뢰 수준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신뢰 수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거고요. 결국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평균 뮤에 대한 신뢰 구간은 어떻게 얻어지나와 함께 신뢰 구간의 폭을 이용을 해서 신뢰 구간의 길이, 폭을 이용해서 오차의 한계 또는 표본 오차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신뢰 구간 추정을 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간단히 추정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모집단이 있어요. X라고 표현될 수 있는데 여기 뮤가 있다. 그렇죠? 뮤는 모집단의 평균이에요. 뮤를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 표본을 얻어서 표본을 X1, Xn, N개의 표본을 확률 변수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X바를 얻게 될 것이고, 지금 이제 조금 다분히 좀 이론적인 이야기예요. X바는 N이 클 때, 상당히 클 때 정규 분포로 근사시킬 수 있고, 여기 모집단의 분포가 어떤 분포인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정규 분포로 근사시킬 수가 있고, X바로서 실제로 얻어진 표본들 가지고 구해놓은 표본 평균 값 X바로서 뮤를 점추정한다. 점추정이라는 것은 뮤가 어떤 값이냐를 추정하라라고 그러면 표본 평균 X바를 구해서 이 값이다라고 추정한다는 거야. 한 점으로, 한 값으로. 그것을 점추정이라고 한다고 했고, 뮤가 어떤 범위에 들어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신뢰 구간 추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구간 추정이라고도 부르는데, 구간 추정이란 신뢰 수준, 말 그대로 뭐 신뢰 수준은 신뢰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신뢰 수준 어느 정도 믿느냐, 일정하게 어떤 값이 주어질 때, 신뢰 수준이 주어질 때 그거를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95% 또는 99% 또는 뭐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90%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신뢰 수준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좀 덜 믿는 거고, 그보다는 더 많이, 아주 많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뢰 수준, 그렇게 되는 거겠죠. 주어지고, 모수가 들어가는 구간, 모수는 이제 뮤예요. 여러분들은 뮤에 대해서만 이해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말하는데 어떤 모수, 이건 뭐 세타라고 또 새로 소개를 했는데, 불편하면 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세타라는 것도 그리스 문자고요. 세타, 각도를 나타낼 때 주로 많이 쓰이는 그리스 문자죠. 세타. 세타라고 할까요? 다른 것도 있으니까 모수는 편한 대로 생각하십시오. 그냥 뮤라고 생각해도 좋고 일반적으로 세타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에 대한 1-알파 100% 신뢰 수준에, 그러니까 알파가 0.01이면 99%, 0.05면 95%, 그렇죠? 0.1이면 90% 신뢰 수준이 되는 거죠. 여기 예시해 놓은 신뢰 수준입니다. 수준의 신뢰 구간 L과 U는 낮은 값, 로어, 어퍼, 신뢰, 하한, 상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을 만족한다. 확률, 세타가 L과 U 사이에 들어있을, 뮤가 L과 U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이 1-알파다. 1-알파. 굳이 여기서 이제 통계학에서 1-알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알파라고 1-알파라고 배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떤 신뢰도, 95% 신뢰도에서 뭐 이런 식으로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만족하는 L과 U를 찾는 거다. L과 U는 각각 통계량, 이런 거 X바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이며 L과 U를 세타에 대한 뮤에 대한 1-알파 100% 신뢰 수준의 신뢰 구간이라고 부른다. 예? 자, 일반적으로 신뢰 수준이나 신뢰도는 95%를 사용한다. 95%가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신뢰 수준, 신뢰도인데요. 뭐 문제에 따라서 99%를 줄 수도 있고 90%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신뢰 구간의 폭, 신뢰 구간의 길이는 당연히 뭡니까? U 빼기 L이죠. 여기서 이거 뺀 거, 그게 신뢰 구간의 폭,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신뢰 수준이라는 것과 신뢰 구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신뢰 수준에 따라서 신뢰 구간이 달라져. 길이가. 그렇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뢰 수준을 작게 하면 예를 들어서 90%로 하면 신뢰 구간의 폭은 작아진다. 뭐 대비? 95%나 99% 대비 작아진다. 그렇죠?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신뢰 구간의 폭이 아주 크다면 신뢰 구간의 폭이 커요. 예, 신뢰 수준도 높아질 거다. 아니 넓은 그 신뢰 구간 안에 폭이 넓은 길이가 긴 신뢰 구간 안에 세타가 들어있을 확률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타, 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산을 관악산을 오르는데 현재 위치에서 정상까지 걸리는 시간 뭐 세타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건 뭐 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예?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릴까 하는 그런 얘기니까 시간을 내려오는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사람에게 물어본 결과 30분에서 180분 걸립니다. 여기서 정상까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한 30분에서 180분, 3시간 걸릴 겁니다. 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맙다는 말 안 나오죠? 왜? 당연히 그거는 나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엉터리로 말해주면 어떡합니까? 왜냐? 신뢰구간 폭이 150분이야. 산까지 올라가는 시간, 세타가 그 구간에 들어있을 것은 당연하므로 신뢰 수준은 100%야. 100%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30분에서 3시간 안에 정상까지 도착하겠다 하는 거는 다 한단 말이야. 누구나. 그러니까 엉뚱한 답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75분에서 75분 신뢰구간 폭은 5분이에요. 이라고 만약 답변을 해준다면 세타가 70분에서 75분 사이에 있을 것을 그래?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데 그럴까 하는 그 신뢰하는 확률, 신뢰 수준, 신뢰도는 좀 낮겠죠. 반신반의하는 거야. 아니 저거 50%나 믿을 수 있을까? 70분에서 75분이라는 말이 답변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우리가 당연한 이야기란 말이야. 예? 그러므로 신뢰구간의 폭은 적당해야 된다. 신뢰구간의 폭이 적당해야 돼. 예.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95% 정도 믿을 수 있는 신뢰도를 우리가 이용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이야기예요. 병원에서 입원 환자에게 입원 기간을 물어보면 입원 환자가 있어. 그 얼마나 입원하셔야 될까요? 보호자가 물어보겠죠. 그러면 의사는 한 3, 4일 하시면 될 겁니다. 비교적 뭐 오랫동안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죠. 예? 신뢰 구간은 3일에서 4일이라는 거야. 신뢰 구간이. 3, 4일 정도 입원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쪽 보호자 쪽에 이제 일정 그동안 어떻게 하면 되겠다. 뭐 누가 돌아가면서 보호자 역할을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의사가 한 4일에서 14일 정도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 그 정도 답변은 누구나 다 하지. 뭐 의사가 졌다이로 답변을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 안에 입원 기간이 모르는 그 입원 기간 값이 이 안에 들어있으리라고는 나도 아는데 괜히 물어봤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는 이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 신뢰 구간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기 적어놨습니다. 신뢰 수준을 95%라고 일반적으로 정하고 신뢰 구간을 구한다. 그러나 반드시 95%만 써야 되는 것은 아니다야. 그러니까 95% 이외에 99, 90, 뭐 70% 신뢰 수준에서 신뢰도에서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문제를 70% 신뢰 수준에서 뭐를 구하자 이러면 참 뭐라 그럴까요? 센스가 없는 출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한번 추정해 봅시다.
1-알파 100%,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알파가 0.01이면 99% 신뢰 수준이 되는 거고, 알파가 0.05면 95% 그렇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어떻게 되나? 뮤에 대한 평균, 모집단의 평균 뮤에 대한 가장 좋은 추정량은 X바다. 이건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X바를 사용해서 신뢰 구간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X바는 평균이 뮤, 그렇죠? 분산이 시그마 제곱 민 정규 분포로 취급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여기 틀렸네. n분의 시그마 제곱. n분의 시그마 제곱. n분의 시그마 제곱입니다. x바는. 그죠? 그래서 x바를 표준화시키면 x바 빼기 평균 나누기 x바의 표준편차. x바의 표준편차를 표준 오차라고 부른다라는 말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분산의 루트 씌운 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걸로 나누어 줘야 돼요. 어떤 것을 표준화시킨다는 것은 그 어떤 것의 평균을 빼고 그 어떤 것의 표준편차에 해당되는 거로 나눠주면 됩니다. 항상 그게 표준화야. 그래서 표준화 변수를 만들면 표준화 변수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분포가 된다. 이건 이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G가 이것 때문에 1-알파라고 쓰는 거예요. 양쪽 꼬리에다가 2분의 알파씩 떼어줘. 이거 확률이에요. 2분의 알파는. 그러면 그 값에 해당되는 Z값. 표준화 정규분포 표에서 얻어야죠. 이쪽은 오른쪽은 0을 기준으로 하니까 G 2분의 알파고 왼쪽은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야. 그렇죠? 이 값과 이 값. 이 가운데에 1-알파가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식은 이렇게 되는 거지. G가 변수 확률 변수 G, 표준화 확률 변수 G가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부터 플러스 G 2분의 알파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1-알파다. 이 그림 이해되죠? 그죠? 네. 그래서 알파는 0.05도 좋고 0.01도 좋다 이거야. 경우에 따라서 주어진 신뢰 수준, 신뢰도에 따라서 그 값을, 요 Z 값을 우리는 표준화 정규분포 표에서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뮤에 대한 1-알파 100% 신뢰 수준의 신뢰 구간이란 뮤가 L과 U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이 1-알파다. 로부터 L과 U를 찾는 문제가 된다. 맞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는 이거를 이용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똑같은 앞에 나왔던 똑같은 그래프고요. 그걸 봐가면서 이 그래프를 봐가면서 식을 이거예요. 그렇죠? G가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부터 플러스 G 2분의 알파에 있을 확률은 1-알파다. 이 그래프가 이 식을 나타내 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조금 아까 보았던 X바에 대한 표준화 변수 X바 마이너스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Z 아니에요. 이거 넣고 똑같죠? 그 다음에 뮤만 가운데 두고 정리하는 과정이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세 변에다 다 곱해. 그럼 이렇게 되고 여기는 분모가 없어지고 여기는 이렇게 되고 그렇죠? 1-알파다. 그 다음에 X바를 빼. 각 변에서 X바를 빼면 X바 빼기 X바 마이너스 X바가 이렇게 될 거고 그렇죠? 여기는 마이너스 뮤만 남고 1-알파. 이제 여기 뮤가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뮤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이너스를 곱해. 그러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뀝니다.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곱해. 그러면 X바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서 이쪽으로 오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 그러면 이렇게 되고 오른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걸 뭐라고 읽어요? 뮤가 X바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크고 X바 플러스 G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을 확률은 1-알파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뮤가 요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이 1-알파다. 뮤가 이것보다 크고 이것보다 작으리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가 신뢰도가 1-알파다. 그래서 뮤에 대한 1-알파 100% 신뢰 수준의 신뢰 구간은 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거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평균 뮤,
여러분들은 이제 뮤라고 안 부르고 고등학교 교재에는 M이라고 표시를 해요. 예. 아이 딴 거 시그마는 표현을 하면서 왜 평균 뮤는 M이라고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 교재, 교과서 무슨 이런 데 이외에 세상 어느 곳에서도 저 뮤를 M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아마 없을 겁니다.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평균 뮤에 대한 95%는 뭐야? 알파가 0.05일 때. 예? 요 Z값이. 예. 요 부분이 95%면 0.025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은 얼마라는 거야? 0.475. 예. 그러면 이 정규분포, 프리나 정규분포에서 1.9, 6, 0.475. 예? 그래서 1.9, 여긴 6입니다. 0.06 이렇게 되는 거죠. 예. 1.96을 사용하게 되는 거야. Z값으로. 네, 그 이야기는 또 여기 조금 여기 나오니까요. 이제는 알파 0.05, 즉 95% 신뢰 수준에서의 신뢰 구간을 생각해 보자. 여기서 오른쪽 꼬리 부분과 왼쪽 꼬리 부분이 각각 0.05가 되고 1마이너스 알파를 정확하게 가운데 평균을 중심으로 정규분포에서 평균을 중심으로 가운데다가 딱 떨어뜨려 줘야 됩니다. 이걸 약간 가운데가 아니고 약간 비틀어서 1마이너스 알파를 떨어뜨리면은요, 요 폭이, 신뢰 구간의 폭이 이것보다 더 커지겠죠? 네, 그래서 가장 짧은 이상적인 신뢰 구간을 구하기 위해서 1마이너스 알파를 정확하게 정 가운데다가 떨어뜨리면 양쪽 꼬리 부분이 2분의 알파씩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여기서 0.47에 해당되는 G 값을 찾으면 G가 1.96이 된다. 그래서 95% 신뢰 수준에서의 평균 뮤에 대한 신뢰 구간은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더하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그러면 이제 실제 표본을 얻었어. 표본 값들이 x1에서부터 xn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가 계산돼? x바가 계산이 돼. 그리고 n은 뭐야? 요 숫자, 표본의 크기. 그러니까 이 값이 얻어질 거고 이 값이 얻어질 거고. 시그마. 시그마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예요. 그래서 저것은 구해야 되는데 주어지죠. 모르는 값으로 주어지죠. 이제 대학 과정에서 통계학을 배우게 되면 이 시그마도 추정치로 뭐가 있습니까? S. 그죠? S라는 표본에서 얻어진 표준 편차 값을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상황이 좀 복잡해져요. T분포라는 것이 나오고 상황이 복잡해지니까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교과정에서는 시그마는 그냥 시그마로 내버려 두고 계산을 하는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자, 요거를 구하시오 하는 수능 문제는 없습니다. 요거 가지고 응용하는 문제는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선 신뢰 구간의 폭, 신뢰 구간의 길이는 뭐예요? 여기서 이거 뺀 거야. 그렇죠? 여기서 이거 뺀 거니까 2배의 1.96 루트 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죠. 95% 신뢰 수준이었습니다. 여기 신뢰 수준이 달라지면 요 값이 바뀌는 거죠. 1.96이 아니라 딴 값이 되는 거죠. 예. 자, 여기 2분의 알파씩을 양쪽 꼬리에 2분의 알파씩이 떨어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더해진 부분, 빼진 부분, 마이너스 부분, 플러스 부분 같은 값을 빼고 더한 거야. 그러니까 신뢰 구간의 폭은 요 더해진 거, 표본 평균에서 더해진 거, 표본 평균에서 빠진 거, 뺀 거의 2배가 당연히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뢰 구간의 폭이나 길이 가지고 수능 시험 문제가 나온 것을 뭐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뤄볼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써놨어요. 신뢰 구간의 폭은 2배의 1.96. 이 95%에서. 신뢰 수준에서. 신뢰 구간의 폭은 이렇게 된다. 신뢰 구간의 폭은 신뢰 수준과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 보니까 이 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신뢰 구간의 폭이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렇죠? 또 n이 표본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실내 구간의 폭은 작아질 수도 있어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그렇죠? 또한 실내 수준과 모집단의 분산이 주어지면 표본 크기를 구할 수가 있어. 이게 주어지고 시그마를 알게 됐고 그러면 실내 구간의 폭을 얼마로 하고자 할 때 실내 구간의 폭을 n이 미지수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게 주어지고 2 곱하기 1.96 시그마 루트 n인데 예, 이게 주어졌어요. 95%로. 그러면 1.96이고 모집단의 분산이 얼마라고 가정을 해. 4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내 구간의 폭을 이를테면 5라고 하고 싶다면 n이 미지수야. 이때의 표본 크기는 얼마이냐라는 것도 좀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실내 구간의 폭을 2로 나눈 거. 그게 뭡니까? x바를 기준으로 해서 더해진 거, x바를 기준으로 해서 뺀 거. 요 사이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값, 뺀 값과 더해진 요 값을 오차의 한계 또는 표본 오차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2로 나눈, 실내 구간 폭을 2로 나눈 거죠. 이거를 표본 오차의 한계. 표본 오차라는 것은 이제 표본을 통해서 구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오차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에서부터 표본을 얻어서 우리가 추정을 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오차다. 그래서 오차의 한계하고는 똑같은 이야기, 같은 용어입니다. 같은 용어예요.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클 경우에 한정해서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응용 문제라고 생각하고 보시죠. P햇은 표본 비율에 대한 분포에서 P햇은 정규 분포로 근사시킬 수가 있고 정규 분포고 평균은 P 비율입니다. 분산은 n분의 P 1-P라는 것은 표본 비율에 대한 강의에서 설명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충분히 응용 문제로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모집단이 있는데 뭐죠? 베르누이 분포하는 모집단이야. 1, 0. 그러면 이때 평균은 P가 된다고 그랬어. P가 된다고 그랬고 이 표본들을 얻었을 때 xn개를 얻었을 때 이 표본들의 합을 x라고 하면 x는 이항분포한다고 그랬어요. 요거는 이항분포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거를 n으로 나눠주면 그러니까 n분의 x는 바로 비율의 개념이다 라고 그랬어요. 맞죠? 맞죠? 여기까지 전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면 베르누이 분포라는 걸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끌어나갈 수가 있는데 이걸 모르면 비율이 나오면 배운 거 없는데 배우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아둡시다 라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지난번 우리 영상 내용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안다고 치고 이해했다고 치고 이걸 표준화시켜. P햇 확률 변수입니다. 빼기 그의 평균 빼기 그의 표준 오차 표준 편차에 해당되는 거. 분산의 루트 씌운 거 표준화시키면 마이너스 G분의 알파 플러스 G분의 알파 1-알파. 아까 평균 다룰 때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P만 남겨놓고 다 정리를 해.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1-알파 100% 신뢰 수준의 신뢰도의 신뢰 구간은 이걸 써야 되는데 여기 P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P의 값을 그냥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의 값을 여기다가 대입해. 여기다가 P햇. 이건 모르는 값이니까. 지금 P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거야. 모르는 비율, 모집단의 비율, P에 대해서 구하는 건데 뭐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P햇을 그냥 집어넣으면 이렇게 된다. 이거는 뭐 이제 이걸 집어넣는다. 여기다가 대입한다. P의 값을 집어넣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응용을 해서 문제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전에 다뤘던 문제예요. 모집단이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2인 분포를 한다고 한다. 이 모집단으로부터 표본 크기 36으로 표본을 얻었을 경우 요 X바가 9.5와 10.5 사이에 있을 확률, 표본 크기가 64일 경우 또 9.5와 10.5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 구하라 라고 했는데 그때 0.8664 이거는 0.9544로 계산을 했었어요. 예. 정기분포의 표준화의 예로 이미 우리가 다뤄봤던 거야.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X바의 분포가 이거는 표본 평균이 36일 때 36, 6분의 1, 3분의 1 정도 되죠. 묘를 중심으로 이게 3분의 1이야. n이 36일 때. 그런데 64로 표본 크기를 넓히면 4분의 1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금 높이가 평균에서 정기분포의 그 뾰족함이 표준 편차, 표준 오차가 더 작아지는 거죠. 이 값이 4분의 1이야. 4분의 1로 작아졌어. 그렇죠? 예. 언제? n이 64일 때.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부분의 확률 9에서 10.5까지의 확률이 이 뾰족한 부분이 더 많이 커버를 하겠죠. 그래프가 정확하게 표현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표본 평균이 X바가 일정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커진다. 예. 그때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여기서 저렇게 표본 크기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개념으로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확률 변수, 모집단 확률 변수, 표본 평균의 분포, 그리고 추정, 평균에 대한 추정까지를 다룬 겁니다. 그래서 챕터를 둘로 나눠서 챕터 1과 확률 및 확률 분포, 그리고 챕터 2는 표본 평균들의 분포.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표본 평균들의 분포와 추정 이렇게 둘로 나눴고요. 이제 챕터 3는 확률로 말하자면 앞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풀어봤자 틀리기 쉬운 그런 문제로 돌아갈 텐데 워낙에 그 응용을 많이 시켜 어려운 문제들이 수능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생각으로도 이렇게 순서는 좀 뒤바뀌었지만 확률을 맨 나중에 다뤄봐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통계 부분, 확률 부분은 이제 앞으로 다룰 거고요. 통계 부분을 이해를 하면 확률 부분이 조금 더 쉽게 이해될 수 있고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순서를 정했던 거고요. 다음부터는 아무튼 확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